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 사진 한 장이 100억 유산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2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한 청년이 단 하루 만에 100억대 상속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사연이 대한민국을 울렸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살 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낯선 할아버지가 들이닥쳤습니다. 너희 부모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당장 짐 싸라.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할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꼭 챙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찍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고 떠났죠. 그 사진이 훗날 이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보육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원장실에 밀어 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그날 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왜 온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 중에 엄상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같이 지훈이를 괴롭혔습니다. 이유 없이 때리고 밥을 빼앗고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만 때려? 상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졌어. 근데 넌 사랑받다가 잃은 놈이잖아. 그게 더럽게 미워. 그 말이 지훈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강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4년을 버텼습니다. 지훈이가 9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양 기회가 온 겁니다. 따뜻해 보이는 부부가 지훈이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지훈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지훈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새 부모님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야. 걱정 마. 지훈이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지훈이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더럽게. 방에서 나올 때 문 제대로 닫아. 전기세 나온다.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시험지에 빨간 100점이 가득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요. 양어머니는 시험지를 받아들더니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 필요 없어. 시험지로 창문이나 닦아. 그 순간 지훈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중학생이 되자 양부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객실 청소, 침대 정리, 화장실 닦기, 빨래까지 모두 지훈이 몫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10개가 넘는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밤 11시에 끝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양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몇 번을 말해 어둠 속에서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20살만 되면 무조건 여기서 나간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모텔 손님들이 주는 팁, 심부름하고 받는 용돈, 설날 세배돈까지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 130만 원쯤 됐습니다. 이 돈으로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나간다. 그런데 모텔에 단 한 사람, 지훈이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모텔 청소 직원 봉구 아저씨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습니다. 가끔 몰래 500원, 1000원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우동을 사줬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봉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너처럼 고생했거든. 근데 말이다, 지훈아. 넌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 지훈이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다는 게 힘이 됐습니다. 아저씨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지훈이에게 백도 한 상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갈 데 없으면 여기로 와라. 내가 있다. 지훈이는 그 메모지를 엄마 아빠 사진과 함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지훈이의 탈출 계획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일주일 뒤면 2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집을 나간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출 3일 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어머니가 청소하다가 지훈이가 숨겨둔 돈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야? 도둑질한 거야. 양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돈을 몰래 모아. 양아버지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야 정신 차리겠어. 지훈이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양아버지가 뒤쫓아왔지만 젊은 지훈이가 더 빨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탔습니다. 표도 없이 무작정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때 지훈이는 목에 걸고 있던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카드 케이스 안에 엄마 아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서 자? 경찰이 지훈이를 깨웠습니다. 그때 경찰이 지훈이 목에 걸린 카드를 봤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야? 제 부모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사진을 자세히 보니 뒷배경에 오래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진을 찍어서 본서로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여자분, 실종 신고됐던 사람이야. 경찰은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지훈이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학생 가족을 찾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지훈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20년 전 실종 신고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신고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훈이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예. 조카를 찾았다고요. 외삼촌은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역에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지훈이를 보자마자 그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아, 너
너 맞니? 그리고는 와락 지훈이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여자는 지훈이 엄마의 쌍둥이 언니, 즉 이모였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얼굴에 지훈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 이모야. 20년을 찾았다. 이모는 지훈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엄마 목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모는 지훈이에게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근데 할아버지가 너를 숨긴 거야. 그러고는 보육원에 버린 거지. 며칠 뒤 이모는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소원이 공부라니. 이모는 최고의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지훈이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모네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사촌형이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한 달 전에. 지훈이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기셨어. 삼촌이랑 고모가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해. 근데 법적으로는 너한테도 상속권이 있어. 대습상속이라는 거야. 이모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당연히 받아야 해. 사촌형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지훈이는 친손자가 맞았습니다. 법원은 지훈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회사 지분, 아파트, 상가 건물, 농지까지 총 500억이 넘었습니다. 지훈이의 몫은 약 170억 원이었습니다. 이모가 조언했습니다. 지훈아,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제대로 관리해야 해. 대부분의 재산은 안전하게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중 일부만 따로 떼어냈습니다. 봉구 아저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찾아갔을 때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너 어떻게? 지훈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지훈이는 상속받은 땅 중 일부를 아저씨께 맡겼습니다. 아저씨는 그 땅에서 유기농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훈이는 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훈이는 말합니다. 저는 5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맞으며 자랐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한 장이 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20년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길을 찾으실 겁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 행동만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입니다.